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추위에 오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더블유자면 이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한 2, 30분 전에 먼저 도착을 했는데 워낙 대단한 리더분들을 지금 무대 뒤에서 많이 만나가지고 사실 너무나 이렇게 가슴이 떨리고 주눅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이제 1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했던 아메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름대로 또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될 수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때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원칙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가끔 가다가 타그룹에 초대를 받아서 이런 자리를 쓸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오늘 정말 저희 얘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 아메이 사업에 있어서 큰 기회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항상 이렇게 희망의 대변인처럼 장소를 다니면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제 사냐 리더십을 갔다가 엊그저께 왔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제가 사냐 리더십을 갔었습니다. 완전히 뭐 효도 관광이었죠. 근데 그 5박 6일간의 일정을 끝나면서 제 퍼스널 스토리 가끔 나오는데 그렇게 아메이 사업을 반대하셨던 옛날에 동부지검장 하셨던 우리 검사 장인어른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니네들이 정말 위대한 일을 했구나. 위대한 일을 했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는 쉽지만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네. 근데 저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참 대단한 일을 했구나, 위대한 일을 했구나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얼마나 뿌듯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물론 저는 그 여행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골프 치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오로지 그냥 껌처럼 부모님 딱 붙어가지고 내가 수발을 다 들겠다 이러는 마음으로 해서 다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정말 너무너무 마음 편했고, 원래 이제 여러분 아시죠? 그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분들은 퍼스트 클래스가 제공이 되잖아요. 근데 가족들은 사실 이코노미로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자식된 저희가 퍼스트 클래스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이제 퍼스트 클래스에 앉혀드리고 저희는 이제 이코노미로 가서 앉아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들어올 때는 처음엔 사실 그래서 약간 좀 머뭇머뭇하셨는데 한국에 귀국할 때는요, 아예 당연히 자기가 퍼스트 클래스 타시는 줄 알고 아예 그쪽으로 가버리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일이 이 사업에 안에 있죠. 여러분들 숫자 3.9하고 숫자 4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얘기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숫자 3.9하고 숫자 4가 0.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늘 너무나 깍듯했습니다. 3.9가 4한테. 굉장히 깍듯했는데 항상 먼저 보면 인사하고 항상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숫자 3.9가 4를 만났는데 굉장히 거만해진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굉장히 거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숫자 4가 굉장히 이제 의아해가지고 저게 미쳤나 지금. 저게 왜 저래 갑자기? 그래서 너 왜 그래? 딱 그랬으니까 숫자 3.9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 어저께 점 뺐어. 3.9가 점을 빼니까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숫자 39가 돼버린 거예요. 3.9가.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10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나요? 네? 10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없어요,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 세상에는 이렇게 10단계 할 수 있는 일은 no way예요. 그죠? 근데 only one way가 있다면 그게 MA예요. 그죠? no way인데 only one way가 있다면 이거 MA다. 이 아메이 사업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정말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 몇 년 했나 하면 이번 달로 제가 11년 반을 했어요. 아메이 사업을 11년 반.
그죠? 꽤 오랜 일이죠. 꽤 오랜 시간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 직장 생활 따져봤을 때 11년 반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아니지만 아메이 사업 11년 반 했다라면 굉장히 놀래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아메이 사업을 했냐고. 아주 뭐 희귀동물 보듯이 쳐다보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네. 그다지 길지 않은 일이었지만,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했던 지난 11년의 반의 시간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저와 저희 가족에게 정말 보상을 해줬고, 정말 꿈이 없던 사람에게 꿈을 심어줬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기회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기회가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회가 없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뭘까요? 꿈이 없는 거죠. 꿈이 없는 거예요. 제가 기억합니다. 95년도 6월 28일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95년도 6월 28일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날이었죠. 제가 그날 거기서 저녁을 먹기로 돼 있었어요. 예, 저녁을 먹기로 돼 있었는데 삼풍백화점을 6화 사거리에서 삼풍백화점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와 제가 삼풍백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장인어른께서 한국에 안 계시고 미국에 계셨을 때고 장모님 혼자 계셔서 장모님을 그냥 모시고 저녁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통화 중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정도로 끝날 수 있었는데 또 2번 했는데 또 통화 중이에요. 거의 이제 삼풍백화점을 들어가기 위한 거의 입구까지 거의 다 왔었고 마지막 한 번 더 해보자 그래가 전화를 했어요. 했는데 장모님이랑 통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통화 중이었는데 어떻게 통화가 되셨네. 저녁 드셨어요? 그러니까 저녁 안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그러니까 저녁 같이 드시겠대요. 그 삼풍백화점으로 오세요. 지금 제가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그냥 자기 힘드니까 장모님이 방배동 사시는데 저도 방배동 사는데 방배동 어느 식당으로 좀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배동 어느 식당을 가가지고 함지박 사거리에 있는 어느 식당을 딱 가가지고 앉아서 오다 하고 물 한 잔 먹는데 삼풍이 붕괴가 됐어요. 저는 어쩌면 그때 그 자리에서 이 아메이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또 아메이라는 기회 자체도 아마 갖지 못하고 인생을 끝날 수도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저는 아마 그 사건이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항상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어디를 가든지 또 내가 항상 뭐 열심히 운동을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느끼는 때는 무엇을 느끼나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덤으로 주신 시간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살고 있어요. 그 사건이 있으로부터 이제 세상을 굉장히 달리 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내 세상의 가치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 여러 가지들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한 몇 달 후에,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저희 집에 이 아메이라고 하는 사업의 씨앗이 떨어지게 됐어요. 한 6개월 정도. 물론 저는 그때부터 이 아메이 사업을 바로 알아듣고서 사업을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아메이 사업을 굉장히 잘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메이 사업을 저에게 뺀질거리면서 안 할 것 같은 타입으로 보이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잘할 사람이 못 돼요. 성격적으로 아메이 사업이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세상을 내가 맞는다, 안 맞는다 해서 이 사업을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지금 여러분이 다니신 직장, 또 여러분이 선택하신 여러분의 자영사업은 정말 여러분이 잘 맞아서 그 일을 선택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아메이 사업을 만나게 됐는데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나의 방향은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왜 부부싸움 하세요? 부부싸움 하십니까? 아시는 분들 많이 잘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가끔 가다 부부싸움을 해요. 얼마 전에도 했어요. 얼마 전에도 했는데 저희 부부의 그 가장 큰 부부싸움의 이슈는 뭐냐면 우리 아내가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길을 저한테 물어봐요. 길을 못 찾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길이 10년 내내 다닌 그 길이에요. 맨날 홈미팅 하면서 다녔던 그 길이에요. 근데 맨날 그 길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왜 또 그 문제 가지고 싸웠나 하면
자기가 지금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를 가는데 제가 약도를 자세하게 그려가지고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를 그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헤매고 있냐면 동호대교 남단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 자동차에는 뭐가 있냐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그 지도를 잘 못 보기 때문에, 제가 그려진 약도를 잘 못 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달려 있으니까 제가 가는 곳에 정확한 주소를 찍어서 알려줬어요. 주소를 한번 찍어봐라, 차를 세워놓고. 근데 여러분, 대부분 길치들이요, 기계치들이에요, 또. 길 못 찾는 사람들이, 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기계도 눈이 어두워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을 했는데도 길을 전혀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다라는 거예요. 고장은 왜 고장나요? 어제까지 쓰던 건데.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몇 년 전서부터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길을 참 잘 알아요. 저는 방향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내비게이션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내가 알고 있는 길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오늘 여기 잠실을 오는데, 교통회관을 찾아오는데 내가 아는 길이 있죠. 근데 가끔 가다가 내비게이션 한번 켜볼 때가 있어요. 그냥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로 한번 가볼까? 궁금해서. 그러면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길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예상치 않은 길을 내비게이션이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 그 길을 따라서 한번 가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내가 가려고 했던 그 길보다 예상 시간도 굉장히 적게 걸리고 빨리 알려줄 때가 있죠. 그게 바로 내비게이션이 하는 일이죠.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참 내비게이션 대단하다. 그래서 사실 내비게이션을 계속 써다 보면은 어떨까요? 내비게이션을 안 쓰게 되면 조금 약간 어디를 갈 때 두려워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길을 찾는 데는 인생에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곳에서도 내 인생의 진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역할을 해준 데는 없었어요. 심지어는 부모님도 그 역할을 못 해줬어요. 저희 아버님은 91년도에 제 나이 20대 후반일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인생의 아들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주지 않고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부모님도 이 인생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떠한 여러분의 모임이나 어떠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준 데가 없단 말이죠. 근데 유일하게 아메이라는 사업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다. 제가 그 당시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4살이었어요. 34살. 11년 반 전의 얘기예요. 34살의 인생. 그때 저는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신도 있었고 패기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다 했었겠죠. 있었는데 어느 곳에서도 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준 데가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성장 배경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모님께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원래 공무원 출신이셨는데 이 공무원 가지고서 대가족을 이끌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맏아들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가족들을 본인이 장자로서, 야, 도저히 월급쟁이 월급 받아가지고선 도저히 이 가족을 부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일찍 알고서 사업으로 전향을 하셨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구형제 중에 맞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자식, 저를 포함해서 8남매가 있어요. 제가 그 중에서 8번째예요. 밝혀진 것만. 네. 그러니까 얼마나 식구가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하면은, 아, 저 사람은 식구가 많아가지고 가족이 많아서 더블 다이아몬드까지 갔나 보다 생각을 하지만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제품을 잘 안 써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이 많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이 된다는 이런 생각은,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시길 바라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일찍부터 사업이라는 것을 시작하셨어요. 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기름 장사도 하셨고, 기름 장사가 돈을 버셔가지고, 그래서 뭘 인수를 하셨냐면, 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다 사양 사업이 됐지만,
시민의 연료 사업이었던 석탄 있잖아요, 석탄. 네. 그 석탄을 가지고서 남이 하다 두 번, 세 번 말아먹은 광산을 인수하셔가지고 소위 말해서 28m짜리 광맥을 잡으셨어요. 남이 하다 망한. 옛날에 여러분들 이 겨울 되면요, 이 연탄 석탄이 얼마나 대단한 사업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대단했습니다, 정말. 그죠? 요즘에서는 여러분들 거의 뭐 서울 시내 살면서 연탄 나르는 거 보기 굉장히 어렵죠. 그 옛날에 연탄 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시가스예요, 지금 도시가스. 그거 가지고서 밥 해 먹고, 그죠? 난방하고, 물 끓이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 가지고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도 하셨고, 또 그 부를 갖다가 한번 잃어보기도 하셨고, 뭐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제가 계속해서 보면서 제가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제 아버지가 했던 말씀이 뭐냐면, 너는 절대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사업을 하지 말아라.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외교관을 갔으면 이 아버지는 굉장히 좋겠다. 물론 제가 저희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지만 안 언젠간 제가 외교관이 될 수가 있죠. 크라운 앰버서더가 되면은 이 아버지가 원했던 그런 앰버서더니까 될 수 있을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 아버님 그랬어요. 절대 사업은 하지 말아라. 근데 참 희한해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사업을 저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 직장 생활이 싫었고 자유롭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가지고서는 저기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아메이라는 사업을 만나기 전에도 제가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몸담고 있었고 사업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뭐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뭐 세금에 대한 문제들, 막 국세청에서 실사 나와가지고 장속세 조사하고 뭐 사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아주 그 20대 후반의 나이에서 아메이를 만나기 34살까지 한 4, 5년 정도의 시간 속에서 너무나 엄청난 경험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야, 정말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지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구나. 힘든 일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폐업이 잘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사업이에요. 그죠? 내가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그냥 폐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구멍가게 자영업은 그냥 내가 오늘 마음에 안 맞으면 물론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폐업하기가 굉장히 간단하지만 일단 사업이라는 것은 한번 시작해 놓으면 폐업을 한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많은 과정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가 원래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자유롭게 살던 사람인데 왜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하고 노는 놀이 중에서 무슨 놀이가 있냐면 술래가 달려가서 여길 치면 죽어요. 그러면 죽은 애들끼리 이렇게 쭉 씁니다. 이렇게 한 줄로 해가지고. 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혼자 남은 거예요. 나 혼자 남아가지고 술래가 나를 막 잡으러 와. 그럼 내가 막 열심히 피해가지고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탁 이렇게 쳐주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제가? 다방구! 이러잖아요. 아세요, 그거? 다방구? 다방구 하면 어떻게 돼요? 다 풀려나요, 다 풀려나. 그게 뭐예요? 프리덤이죠, 프리덤. 프리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런 자유로움이 많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내가 사업이란 걸 해가지고 그 사업의 굴레에 묶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내 모습이 너무나 때로는 어떤 때는 한심스럽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는 사실 굉장히 지금도 나이가 40대 중반이 됐지만 아직도 세상을 살면서 어떤 단어 이런 걸 느낄 때마다 굉장히 마음 설렐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단풍잎 생각하면 어때요? 물든 은행나무, 은행잎 같은 거 생각하면 어떠세요? 마음이 좀 이상해지지 않으세요? 요즘 같은 경우에 어떠세요? 여러분들 캐롤 생각하시고 크리스마스, 첫눈 뭐 이런 단어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만큼 메말라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아직도 첫눈,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이상해져요. 마음이 막 이상할까? 막 약간 이렇게 센티멘탈해지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감수성이 제가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그렇게 자유롭고 뭔가 언젠가 항상 제가 원했던 삶 중에서 하나가 뭐였었나 하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일을 원하는 만큼 조절하면서 살자. 그래서 내가 또 내 아내가 같이 언젠가 그냥 여행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떠날 수 있는 삶. 그럴 수 있는 삶 있잖아요. 그냥 오늘 바다 가보고 싶다. 그냥 떠납시다, 우리. 그래서 그냥 해운대를 가고 경포대를 갈 수 있는 삶. 이럴 수 있는 삶을 굉장히 꿈꿨지만 사업이라고 하는 굴레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나를 그렇게 자유롭게 만들어주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아내가 이 아메이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스폰서께서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단 한 번도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는 제 아내가 이 일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 알아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도 일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있어서 자기 아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70년대는 뭐였냐면 과거였어요. 과거. 뭐냐면 여자의 과거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냐 마냐를 결정짓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최고의 관심사였다고요. 맞죠? 과거가 있으면 안 됐다고 옛날에는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80년대에 들면서는 남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여자의 얼굴을 많이 봤어요. 맞죠? 90년대가 되면서는 이제 얼굴보다 뭘 많이 보기 시작을 했냐면 역시 얼굴은 아니야. 얼굴은 한 1년 살아보면 그건 아니야. 역시 얼굴보다 몸매야, 몸매. 여러분들 마음 쉴 줄 알았죠? 아니에요. 몸매를 많이 봤는데 근데 2000년대 21세기 들어가면서 남자들이 결혼할 때 최고의 관심사항이 뭔 줄 아세요? 직업의 유무라 그러잖아요.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관심 있게 본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80년대 후반에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89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직업이 있던 여자도 결혼을 하면 직업을 버리는 게 상식이었어요. 맞죠? 직업이 있는 여자들도 직업을 버리는 게 상식이었다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직업이 없으면, 배우자가 직업이 없으면 이제는 사람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20대 여자가 놀고 있어.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능력 없는 여자, 할 일 없는 여자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그런 게 아니었죠. 근데 저희 아내는 굉장히 뭔가 일을 해보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6살짜리, 4살짜리 두 사내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왜냐하면 또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100만 원짜리 아줌마를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일할 수 있는 도우미 아줌마를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 할 수가 없죠. 근데 항상 저한테 매일 뭔 얘기를 하나 하면 자기 일하고 싶다. 일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해보라고 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한 번도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아내에게 아메이라고 하는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죠? 근데 저희 아내는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해보겠다. 저희 스폰서께서 뭐라 하면 너무 놀랬나 봐. 왜냐하면 첫 사업자였거든요. 본인이 놀란 거예요. 저희 스폰서 임지 사장님이 놀란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무서워서 이제 뭐라 했냐면 저희 아내한테 이건 알아봐야 돼. 공부해봐야 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날서부터 알아보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저는 어쩌면 저희 아내가 지금도 없었다면 아메이 사업을 할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마이크가 이 용도가 아니에요. 이 용도가 여기서 스피치할 용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 노래를 불러야 될 용도지. 근데 제 아내가 이 사업을 그때 정말 영리해서 이 사업을 받아들인 제 아내가 어찌나 감사한지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제 아내하고 항상 이렇게 싸우고 나면은 후회하잖아요. 더 잘해줄 걸. 괜히 싸웠다. 내가 더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청소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엔 그랬거든요. 제 아내한테. 내가 당신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해준 게 너무 감사해서 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당신의 기사가 되어줄게. 기사. 운전기사가 되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또 화를 내거든요. 어떤 때는. 그냥 맨날 그 얘기 하고서도 어떠냐면 또 계속해서 그냥 또 좀 그냥 가. 혼자 가. 이런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제 아내가 이 아메이 사업의 비전, 가능성을 본 이후에 저한테 한마디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보
내가 당신의 사업으로부터 내가 구제해 줄게. 그리고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게.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유롭게 해주겠대요. 마치 뭐처럼? 다방구에서 풀려난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달 제 아내가 열심히 했는데 보너스가 얼마가 들어왔냐면 9,250원이 들어왔어요. 9,250원이 들어왔는데 제 아내가 나를 자유롭게 해주겠대요. 얼마로? 9,250원으로. 상당히 어이가 없는 숫자지만 그러나 귀엽더라고요.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그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그 말 자체가 듣기가 싫지 않았어요. 듣기 좋았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번만 나가달라. 한 번만 들어봐달라. 당신이 굉장히 내성적인 건 알지만 당신은 속에 그래도 열정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당신 보면 왜 노래할 때도 굉장히 신명이 있지 않느냐. 당신은 이 마음속에 열정이 있다. 그것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건 못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당신이 아메이 사업을 제대로만 한다면 굉장히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도 애원을 해서 제가 나갔어요. 오늘과 같은 이런 미팅, 사업 설명회장을 나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느낀 건 뭐냐면 그것을 제대로 듣지도 못했죠. 하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왜 아메이 사업에 대한 것만 들어오지 않고 아메이 외적인 게 더 많이 들어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사실 아메이 사업은 아메이 본질을 봐야 되는데 아메이 사업의 본질이 안 들어오고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훑어보고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비전을 첫 번째 못 봤던 이유가 제 옆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몸빼 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그게 뭐 이 몸빼 바지가 자꾸 저한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몸빼 바지까지는 괜찮은데 뭐냐면 그분이 신고 계신 그 슬리퍼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다용도실에서 신는 그 보라색 그 물 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 슬리퍼 있잖아요. 그 빨래할 때 쓰는 거. 그걸 신고 계시는데 자꾸 그 보라색 슬리퍼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메이의 사업의 본질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건물을 가가지고 왜 화장실 가보면서 아, 건물 좋네? 화장실 좋으면? 그러니까 어떤 본질이 안 들어오고 본질의 외적인 것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사람이 자꾸 보이니까 지금만 같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아메이 사업에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또 두 번째 또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미팅을 끝나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메이가 뭐 다들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얘기를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것이 손해볼 일은 아니다. 당장 뭐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손해볼 일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생각은 뭐랬냐면 이거 좀 틀린 방식이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아메이는 디프런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다르다는 방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를 뭐라는 얘기를 합니까? 아메이 사업 얘기하게 되면 그거 왜 니네들은 그런 방식으로 물건을 팔아? 왜 니들은 왜 자꾸 숨어서 팔아? 니들은 왜 배기호에 숨어서 속닥거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메이의 판매 방식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왜냐하면 아메이 판매 방식은 광고도 할 수 없고 점포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들의 지인에게 얘기하고 집에서 소개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different를 different로 안 보고 different is wrong으로 본단 말이에요. 다르다라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던 고정관념 속에서 자기하고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틀린 거라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문화 습관 중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한국 사람들 식당 가가지고 밥을 먹으면 된장찌개를 시켜놓으면 항상 2인분 시키면 뭐 요즘에는 이렇게 1인분, 2인분 따로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데 가면 아직도 뭐예요? 재래식으로 이렇게 2인분을 하나에 뚝배기 같이 갖다 줍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숟가락을 같이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근데 그것도 우리한테는 예의상 또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또 숟가락을 쪽쪽 빨아가지고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쪽쪽 빨아야 되잖아요. 이거 밥풀떼기 묻은 걸 그냥 집어넣으면 이게 실례 아닙니까? 그래서 쪽쪽 빨아서 그걸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은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디퍼런트한 거예요.
맞죠? 오늘 토요일이라 가지고 결혼식이 많잖아요. 근데 결혼식을 가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결혼식이 시작도 안 했는데 부주를 내고 밥을 먹으러 가서 집에 가요. 밥을 먹고. 세상에 이런 몰상식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식이 시작도 안 했는데 부주하고 밥을 먹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디퍼런트예요. 그냥 우리한테는 일상적인 거예요. 다른 문화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라는 사업 자체가 그건 거예요. 사람들은 이 디퍼런트한 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죠. 저는 거기서 그것을 제가 확인했던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은 왜 이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만 방식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은 틀린 거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메이 사업이라고에 대해서 조금씩 현실 점검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현실에 대한 점검이 되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요즘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요즘에 어떤 세상입니까? 저희 애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가장 걱정거리가 지금 어떻게 됐나 하면 옛날에는 학업 이런 거였는데 취업 걱정이랍니다. 취업 걱정. 이게 벌써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벌써. 취업 걱정. 근데 우리 아이들만 해도 큰애만 해더라도 우리 큰애가 제가 185인데 우리 큰애가 이제 저를 이제 추월했어요. 185.5예요. 이만해. 둘째가 지금 180이 이제 육박하는데 그래서 우리 셋이 다니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시죠, 그죠?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옛날부터 알던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메를 하기 전 30대 초반이 지금보다 더 늙어 보였다는 거예요. 저 아메 사업하면서 굉장히 많이 젊어졌어요. 진짜로. 예. 살도 많이 빠지고 살도 한 10kg 이상 빠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 아가 그렇게 큰 애가 있냐 우리 아들이 이제 민증 나오거든요. 주민등록증.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면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아, 그렇게 큰 아이가 있었단 말이냐고. 예, 할 정도로. 근데 어쨌든 청소년들이 취업 걱정을 하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부양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60대의 60% 이상이 아직도 60대가 돼서도 자기의 자식들을 부양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의 노후 생활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아메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주변에다 얘기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너나 해. 난 안 해. 나하고 안 맞아. 나 그딴 거 못 해. 이런 얘기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거절 굉장히 많잖아요. 편견 굉장히 많잖아요. 편견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 편견이 없어지는 날은 없을 거예요. 미국이 50년 됐는데도 아직도 편견이 지속하는 거 보면은 우리 이 땅에서도 아메이 사업의 편견이 없어지는 날은 없어요. 계속 될 겁니다, 이 편견은. 우리는 어쩌면 이 아메이 사업 자체가 뭐예요? 편견과의 싸움이 될 거예요. 지속적인 편견과의 싸움. 그리고 만약에 편견이 없어지는 그날 아메이 사업은 더 이상 비전이 없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아메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미팅 한번 나가봐. 그러면 난 주몽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주몽을 보면서 주몽이 요즘 주몽 끝났지만 이제 잡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딱 쓸 때 너무너무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주몽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지 인생을 먼저 건져내야 되는데 주몽을 건져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현실 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돼 있었나 봐요. 여러분들 직장인들 조삼모사란 말 아시죠? 조삼모사. 아침에 3번, 저녁에 4번. 근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송나라 때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키웠어요. 예? 이 원숭이를 키웠는데 생활이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이 원숭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희들한테는 옛날에 많은 도토리를 줄 수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오전에 도토리 3개, 저녁에 도토리 4개만을 주겠다.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뭐랬냐면 싫어요. 우리는 도토리 3개 먹고 못 살아요, 아침에.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침에 도토리 4개를 주마. 그리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게 조삼모사의 유래입니다. 이 조삼모사란 말의 원뜻은 뭐냐면 아주 얄팍한 수로 사람을 농락하는 게 조삼모사예요. 우리 직장 생활이 조삼모사 아닌가요? 네? 아침에 3개, 4개 줘요. 그래서 안 돼요, 싫어요, 더 주세요. 했더니만 알았어, 아침에 4개 주게, 저녁 때 3개 주고.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영원히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이게 조삼모사예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제가 사업을 해봤지만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사업은 리스크의 문제죠. 리스크의 문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제가 이 방배동 설해마을 이쪽에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제가 뭐 어느 업체를 제가 헐뜯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옛날에 동네에는 항상 동네 빵집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동네 빵집이 다 문을 닫는 게 그 이유가 뭐냐. 파리크라상이 들어오면 동네 빵집이 살아남지를 못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파리크라상뿐만 아니라 뜨레주르만 들어와도 동네 빵집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파리크라상과 뜨레주르가 붙으면 뜨레주르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영사업의 한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극히 드물고, 또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의 노후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노후가 언제입니까? 60대? 70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노후는 언젠가 하면 수입이 중단되면 노후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입이 중단되는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수입이 언제 중단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으세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업을 하면서 이 아메이라고 하는 일 자체를 96년도 6월이 딱 됐을 때 난 내 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일로 한번 해보자. 우리 아내랑 같이 한번 해보자. 특별히 이 아메이 사업이 패션이 아니라 트렌드잖아요. 사업이 패션이 되면 안 되거든요. 유행을 타면 안 되는데 이 사업은 분명한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사업이 수익성이 보장이 되잖아요. 세 번째는 합법성이 일단 보장이 되고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었고, 또한 네 번째가 아무리 좋은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아메이도 유통사업인데 우리 유통사업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를 한번 드린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이마트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잠실점을. 그럼 여러분들 이마트 할 수 있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못해요. 이마트가 되는 것은 제가 당연히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이마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땅 사고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섯 번째 뭐냐면 이게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인가라는 것을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한 다섯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 이것은 한번 분명히 트렌드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한 수익이 발생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정도의 어떤 플랜을 잡고서 한 10년 정도는 이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처음서부터 조금씩 참 반대가 심했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장인어른이 동부지검장을 하셨기 때문에 동부지검이 그 당시 때 뭐가 장만하면 피라미드 체포를 굉장히 많이 했던, 피라미드 사건이 굉장히 많았었다고요. 그래서 이 동부 쪽에 굉장히 피라미드 회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했을 때 우리 장인어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주 노발대발하면서 아주 그냥 쌍소리를 하시면서 이 미친 것들이라고 하죠. 예. 미친 것들이 위대한 인물이 돼버렸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내가 그렇게 잡아들였던 피라미드를 딸하고 사위까지, 그것도 이제 사위까지 이 사업을 한다. 이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를 처갓집을 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참 순탄치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순탄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저희 장인어른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제가 믿으려고 했는데, 저희 아내하고 아무리 곰곰이 집에 와서 생각을 해봐도 이 마케팅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그 당시 때 저희 미국에 있는 저희 처형이 미국에 계셨는데, 저희 처형한테 물어봤을 때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랬어요. 하도 그냥 우리가 답답해서, 마음이 답답해서 처형한테 이 아메이라는 사업을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처형이 저희 이제 윗동서하고 미국에서 유학 중에 있었는데, 자기 살고 있는 아파트에 위층에 계신 분이 아메이의 플래티늄, 옛날 DD였는데 그 플래티늄한테 이제 물어봤나 봐요. 근데 그 위층에 사시는 분이 남편이 의사였고 부인은 이제 이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부 사업자였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다행히도 긍정적인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사업이고 한국에 들어간 지가 지금 5, 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동생이 한다면 빨리 알아보게 해라. 대단한 사업이다라는 얘기를 해줘서 저희 처형께서 굉장히 밀어줬습니다. 처음에 밀어줘가지고 정말 그 얘기를 듣고 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저희 처형께서 저희 장인어른을 설득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장인어른도 탐탁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인정하기 시작을 하고, 그때 제가 했던 것이 뭐였냐면 96년도 들어서서 서섬운동에 있는 상업등기소를 가가지고 아메이 등기부 등본을 한 통 뗐어요. 네. 아메이 등기부 등본을 떴더니만 아메이 자본금이 214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딱 느끼는 게 있었어요. 이 회사는 피라미드 회사가 아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피라미드 회사라면은 어떻게 214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할 수 있냐. 저는 지금은 안 떼봐서 몰라요. 지금은 얼마나 자본금이 있는지 모르는데 아마 뜻하는 분이 계시면 한번 가서 한번 띄워보세요. 저는 최근에는 띄워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11년 전에 제가 한번 띄워보고 214억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 이 정도 회사라면 믿을 만한 회사다. 한국 여러분들 그 당시에 214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기업 중에서도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0%인 회사. 믿을 만한 회사죠. 저는 그래서 특별히 남자들은 이 자리에 계신 남정사업자들은 저랑 마찬가지겠지만 숫자라는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로서 이해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것을 제가 알아봤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오늘날까지 제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 단 한 번도 아메이 사업을 중간에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아무리 사업이 안 돼도. 아무리 진행이 안 돼도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지루한 2년 반 동안의 플래티늄의 생활을 했었지만 얼마나 여러분들 플래티늄이 지루한 줄 아세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것만 돼도 좋겠다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그죠? 저는 사실 PT까지는 별다른 제 노력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 아내가 다 했어요, 정말. 무임승차했어요. 저희 아내는 얼마나 아메이 사업에 미쳐 있었느냐 하면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그 어려웠던 때에 제품 38개 가지고서 아메이 사업을 4개월 만에 1780만 PEV로 SP를 했다니까요. 저는 그것이 그냥 한 번 하면 계속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달 되니까 1일날 되니까 0대돼요. 0. 예. 근데 저희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본인은 그냥 1000만만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1780만 PB를. 대단한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서 저희가 PT가 되면서 뭐가 됐냐면 루비가 됐어요. 그 당시 때 루비라는 것은 한국에 한 달에 한국 아메이에서 루비가 한 명도 안 나와요. 몇 달에 한 번 정도 루비가 나올 때니까. 그러면서 루비가 되면서 PT가 되고. 네. 근데 웬걸 PT가 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신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했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그래서 루비가 됐는데,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깝깝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아메이 사업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절대적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저희는 불을 끄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거래하고 있던 포항제철이라는 회사, 포스코라는 회사 가면 용광로가 있는데요. 그 용광로가 여간에서 1년 365일 불을 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광로에 불을 한번 끄게 되면 그 용광로의 온도를 1500도씨까지 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 1500도까지 올리려면 그냥 바로 불 킨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며칠 걸리는 줄 아세요? 15일이 걸려요. 아메이 사업 여러분들 절대 불을 끄지 마세요.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또 내가 때로는 굉장히 이렇게 디프레스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다 주무세요? 디프레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냥 하세요. 네. 절대 불을 끄지 마세요. 네. 우린 쉬지 않았어요. 절대로 우린 불을 끄지 않았어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었고, 어쨌든 안 돼도 이 일을 굉장히 즐거워할 수 있었어요.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즐거운 일을 찾는 것 그 자체가 성공이다. 저는 이 사업이 참 즐거웠어요. 참 즐겁게 하려고 노력했었어요. 네. 애프터 하는 것도 즐거웠고, 미팅을 나오는 것도 즐거웠고, 전 저와의 결단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50번을, 이런 오늘 같은 패밀리 원데이 세미나, OSR, 이런 행사를 나는 50번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제가 결단했어요. 근데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한 지 4년 3개월 만에 결국은 다이아몬드에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지루했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난 앞으로 절대 향후 50번 동안 이런 자리를 빠지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안에서 아메이 사업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을 알려준 나인코어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 나인코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팅이라고 저는 항상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나인코어 오면 다 모든 것을, 미팅에 나오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근데 미팅에 안 나오면, 그죠? 아무 이야기, 그 나머지 A코어를 들을 장소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것을 제가 결단했어요. 저희 부부가 결단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아메이 사업의 그런 플래티넘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99년도 3월 달에 에메랄드가 되고 세레그, 딱 저스 세레그. 근데 아메이 사업은 여러분들, 저도 지금 11년 반을 냈지만 이 고등어 토막 내듯이 이렇게 잘라면, 아니면 갈치 토막을 내듯이 자르면 이 자른 토막을 집어 들어보면 영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메이 사업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지금 아메이 사업의 현 시점이 마음에 드세요? 아닐걸요? 저는 지금도 제 사업이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근데 아메이 사업은 그 토막은 별 의미가 없고 다 연결하면 하나의 작품이 되고, 그죠? 하나의 뭔가 큰 예술성 있는 작품이 되는 것이 아메이 사업이더라고요.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세 렉을 가지고서 다이아몬드가 되었는데, 에메랄드가 되었는데, 레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6레그가 돼야지만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또 다른 두 번째 2차 결단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뉴 밀레니엄 2000년의 시대에, 바로 2000년의 내년도에 난 바로 다이아몬드는 갈 것이다. 난 어떻게 하더라도 갈 것이다.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멘의 시간이 문제가 아니구나. 결단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그때 발견했어요. 제가 3년이 걸쳐서 1년에 한 레그씩 만들어서 에메랄드가 됐는데, 불과 6개월 만에, 결단한 6개월 만에 나머지 3레그를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것을 느꼈어요. 이 결단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구나. 전 다이아몬드를 결단을 하고, 얼마나 그 결단이 지금도 생각하면 간절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으니까. 나는 안 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안 가면 죽는다. 우리 아내가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메 사업을 먼저 시작했지만, 여보, 우리 내년은 힘들 것 같아. 우리 한 해만 좀 미루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년 한 해를 미루면 그 다음엔 간다는 보장이 있어? 그러니까 보장이 없대요. 그러면 우리 원래 아메이 사업 90년대 시작할 때부터 2000년 다이아몬드 우리가 꿈꿨잖아. 원래 우리 드림이었잖아. 그냥 한번 해보자.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 6개월 만에 나머지 3레그를 결국은 만들어내고 2000년 다이아몬드를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어렵게 해서 다이아몬드를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고,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어렵게 갔지만 그로부터 불과 2년 만에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를 동시에 성취해버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쉽게 그냥 성취해버리더라고요. 네. 이 아메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만큼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결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 스토리만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으로 정말 성공하고 싶으시죠? 정말 되고 싶으시죠? 제가 몇 가지만 그 말씀을, 원칙과 방법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아메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따뜻한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메이 사업을 가지고 성공하지 못한 3가지 이유. 첫 번째,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안 했다. 두 번째는 열심히 했으나 잘못된 방법을 했다. 세 번째,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을 실패했다 이겁니다. 인간관계 다 실패하면 이 사업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실패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업에 있어서의 성공의 원칙은 첫 번째가 따뜻한 그런 마음이에요. 절대 여러분들 다운라인에게, 그죠? 항상 베푸는 삶, 먼저 희생하는 삶, 이거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 사업가의 자세로 아메이 사업을 하셔야 돼요. 이 사업은요, 정신을 투자하는 사업이에요. 아메이는 정신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도 소규모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비용이 모자라시는 분들은 다른 비용을 줄여서라도 자금 관리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이게 사업가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그룹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업가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은요, 저도 해봐서 알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사업이에요.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만약에 돈 들여가지고 장사했어요. 뭐 어디 가게를 차렸어요. 안 되면 그냥 마실 거예요? 손해보고 마실 거예요? 아니죠. 되게 만들어야죠.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되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저 스폰사님이랑 같이 사업하다가 2007년 1월 달서부터 스스로 독립해서 나와서 하고 있어요. 다들 지금 다 합쳐서 하는 그런 약간 그런 트렌드잖아요. 근데 저 혼자 나와가지고 지금 맨땅에서 헤딩하면서 저희 그룹 이끌고 있거든요. 또 제 밑에 하위 그룹이었던 서정건 리더 그룹도 독립시키고 조그맣게 하고 있어요. 예? 사업같이. 왜? 어차피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사업이니까. 근데 해보니까 안 될 건 없더라고요. 막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맨 처음에 세미나장이 굉장히 이렇게 엉성했는데 사람이 꽉꽉꽉꽉 차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돼요? 서기 시작하더라고요. 자리에 앉지 못해서 서기 시작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안 되면 되게 만드는 게 사업이니까. 그죠? 사업가의 자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은 외로운 거예요, 어차피. 외로운 것을 연습하세요. 아메이 사업 외롭습니다. 스폰서가 있어도 외롭고요. 업라인이 있어도 외로워요.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요. 안 그래요? 저 굉장히 외롭더라고, 사실. 다이아몬드 갈 때도. 광야더라고, 광야. 내가 혼자 광야에 서 있는 거더라고요. 굉장히 외롭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성장합니다. 광야에서 사람은 성장한다니까요. 그때 뭐 철학을 깨닫는 겁니다. 외로운 걸 연습하시고요. 어차피 자립이라는 것은 외로워요. 네 번째는 뭐냐면 내 욕심으로 하지 마세요. 내 욕심으로. 내 욕심으로 하지 마시고 다운라인의 목표를 도우십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핀가기 위해서, 내가 내 목표 성취하기 위해서 막 뛰지 마시고 다운라인에게 목표를 주어주시고 그 다운라인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뛰세요. 네? 다섯 번째 뭐냐면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은 헛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미 사업은 답안지가 있는 사업이죠? 그죠? 그 답안지가 뭐예요? 9코어잖아요.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거죠. 또 부수적으로 또 이 사업에 대한 원칙과 방법이 있다면, 성공의 원칙과 방법이 있다면 삼치를 키워야 돼요. 삼치가 뭐냐면 고등어 삼치가 아니라 눈치, 재치, 염치가 있어야 돼요. 이 사업은. 네. 눈치, 염치, 재치가 있어야 된다.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교회 가면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잖아요. 근데 앞에 사람이 여자분이 있는데 그 전에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이렇게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사가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 어찌해서 이렇게 눈이 밤탱이가 됐냐? 이게 멍이 들었냐?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면 자기가 어제 교회를 갔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앞에 있는 여자가 있었다. 이거 여자가 있었는데 엉덩이에 옷이 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옷을 이렇게 빼줬대요. 그래서 한 대 맞았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네가 눈을 맞지. 근데 이쪽 눈은 왜 퍼렇게 됐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싫어하는 줄 알고 도로 껴줬다가 또 한 대 맞았다 이거예요. 이게 아메이사업 하다 보면 이게 눈치 엄치 재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 그죠? 이 삼치를 키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일곱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건전한 분노를 키우십시오. 건전한 분노.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애플사 사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스티브 잡스란 이 사장이 나중에 애플사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됐죠. 90년대 후반에. 그때 복귀할 때 경쟁사의 사장이었던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 회장이 아주 비난을 퍼부었어요. 뭐라 했냐면 이제 애플사의 미래는 없다. 스티브 잡스 사장이 들어오는 한. 그때 이 건전한 분노를 키운 게 스티브 잡스예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메일을 갖다가 모든 직원들한테 보낸 거예요. 스티브 잡스 회장이 애플사 직원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오늘이 그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우리 회사의 주식 총액이 어디를요? 델 컴퓨터 주식 총액을 앞섰습니다. 그 이메일을 다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수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마음속에서 칼을 가른 거예요. 건전한 분노를 키운 거예요. 남을 죽이겠다는 분노가 아니라 건전한 분노. 뭐예요? 봐라 한번.
내가 한번 이겨내리라. 내가 되는 것을 보여주리라. 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이것이 사라지면 안 돼. 이 아메이 사업은요. 절대 풀어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사업은 내 가슴에 있어서 날이 묻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묻어진 칼이 사가도 못 깎죠, 여러분들. 이 날을 세워야 돼요. 항상 날을 세워야 돼요. 이게 건전한 분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번째 마지막인데,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에 미치세요. 진짜 미치세요. 즐거워하세요. 미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서 이 사업을 좋아하고 그 열정에 빠지는 게 미치는 거예요. 그 미친 사람들은 병이 없는 거 아시죠? 정신병자들이요, 병이 없대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래서 정신병자들은요, 암이 없대요, 암이. 근데 어느 정신병원에 암 환자가 3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대요. 어떠다가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정신병자들이 암에 걸렸을까? 조사를 했더니만 결론이 딱 나왔는데 뭔지 아세요? 덜 미쳤더래요. 덜 미쳤더래요. 덜 미쳤어요.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 사업이 너무너무 좋고, 또 앞으로도 내가 이 사업을 평생 죽을 때까지 하길 것이고, 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사업이 물려질 것이고, 또한 그 아이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될 거예요. 또한 그 아이들이 나의 한 레그가 될 거예요. 그 레그가 20번째 레그가 될지 21번째 레그가 될지 난 모르지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사업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아버지도 자기가 하는 일을 아들인 제가 하기를 원치 않으셨는데, 저는 제 아들이 이 사업을 빨리 해주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이 사업이 좋으면.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사업은 분명한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제가 또 지금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한 항상 늘 결단을 하는데, 저는 저희한테 노모님 한 분이 계세요.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를 이번 여행에 제가 모시고 싶었는데, 저희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 84세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 2, 3년 전부터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근데 기억력이 안 좋아지시면서 굉장히 이게 심해지시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저를 알아보시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시나 하면, 오늘 방배동에 사는 이정민이가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참 황당하죠.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황당한데, 항상 그 모습을 제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의 성공을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한 그 때를 정하고 기한을 정하시고 꼭 여러분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꼭 성공하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정말 여러분들 그 수석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여러분들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왜 스피치 할 때는 환호를 안 하시고 노래한다니까 환호를 하시고 그러세요? 요즘에 제가 그냥 나름대로 저한테 감동이 있는 곡이 있어서 한 곡 부르고 가겠습니다. 네. When I am down and hold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 comes and my heart burns me, then I am still waiting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so I ca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more than I can live.
that I can be. You lift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so I can cross the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know that I can be. You raise me up to know that I can be. 감사합니다.